안녕하세요. 로컬 디자인 연구소 김명호입니다. 주민자치를 하다라는 주제로 저번 영상에서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자, 그러면 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주민자치회란. 네,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주민자치회란 우리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대표 조직이다. 네, 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주민의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누구 하나도 배제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흥시의 이제 주민자치회에 구성한 이제 구성 절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체 주민자치회 추진 전체의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계는 구성 단계와 그리고 실행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1단계부터 4단계의 추진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나타낸 그림인데요. 일단은 준비 단계와 전환 단계, 그리고 구성되는 이제 구성 단계, 그리고 이제 운영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준비 단계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바로 이제 5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대표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서로의 이해와 합의 없이 그리고 굉장히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버린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과 주민분들은 함께 진행하셔야 한다고 제가 정말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준비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힘드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단계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한 서로의 이해와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동이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해왔는데 굳이 뭐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어? 왜 해야 돼? 굳이 왜 필요해?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일정한 권한을 갖고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을 하는 것들을 합의하셔야 되는 건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로 많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의 전담 TF팀이 구성이 되고요. 그 TF팀을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와 설명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단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또 이렇게 홍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는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아, 우리 동에서 드디어 우리 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 주민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축제의 분위기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으실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찾아가는 설명회 를 하셔서 TF팀 구성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 신청이 되면 전환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형식적인 것들을 많이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을 먼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는 있지만 이 PT를 보시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이 이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뭐 거주하시지 않아도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라든지 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 속한 분들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2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가 되는데요. 60명, 70명, 막 100명, 우리 동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선정하실 때 공개 추천 방식이나 선정위원회 이제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각 동에서 이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의논해서 우리 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해야 될지라는 것들은 합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촉이 되는 건 거지요. 구성 단계에 있어서 이제 위촉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뭔가 인수인계 절차와 그리고 임원 구성, 운영 세칙이나 그리고 어떻게 조직을 꾸려서 운영을 해 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인수인계 절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보고, 협의 보고를 이제 드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계 사업을 의결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장, 회계, 감사 이렇게 6명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지라는 고민을 하셔서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임원 구성을 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이 구성이 되면 운영 세칙 같은 것들을 만들죠. 예를 들어 회의에 뭐 2번만 빠져도 우리는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워크숍이라든지 학습 모임을 해야 된다 라는 세세한 운영 세칙을 정하게 되는데, 아마 뭐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동에서 이미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정말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때 초반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느슨하게 우리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 세칙을 만들자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운영 세칙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조직
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분과를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과가 딱 각 동마다 분과 구성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의 현황, 우리 지역의 이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는 지역복지 분과가 중요해. 아니면 우리는 상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분과가 필요해. 아니면 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이들에 대한 인구 구성이 많은데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분과가 필요해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학습과 또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분과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분과 구성이 되고 나서는 분과장 선출을 해서 분과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을 좀 주민자치를 주도적으로 할 대표 조직이 이제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사도 그 회사의 설립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지, 아니 우리 회사가 조금 더 클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거나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주민자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생기면 임원들이 이제 달려와서 모여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의 진행과 각각의 회의들의 진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자치회의 과반수, 재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을 하셔야지 개회가 되실 수 있고, 안건이 있으면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안건이 의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가 있기 전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갑자기 생기는 이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과 회의 같은 것도 분과별로 이슈가 있거나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라거나 하면은 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분과 사업에 관한 토의나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회의가 근데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그냥 회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 회의하시는 것들을 주민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결정하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 정리된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민자치회 이제 구성하셔서 운영하실 때는 회의 문화 만들기라든지, 또 이제 우리 지역에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 조정을 하는 방법들, 요즘에 또 퍼실리테이터 기법이라고 많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회의 때 좀 촉진을 하는 그런 기법들, 워크숍, 그리고 또 분과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이제 회장님들은 워크숍 같은 것들을 좀 리더 워크숍이라든지 리더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을 활용한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스킬들도 좀 배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구성이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시흥시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담겨 있어서 이것을 좀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자치회라는 건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구성되고 또 이제 운영될 때, 특히 이제 구성될 때는 5가지의 원칙,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서로 이해와 합의와 그리고 그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개방한
개방성, 그리고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노력을 해주신다면 정말 주민자치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주민자치를 하다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